피싱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리미트몰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간만에 또 출조를 나왔습니다. 현재 위치한 곳은 충주에 와 있고요. 1차적으로 충주 같은 경우는 4월 중순부터 이제 1차적인 알짜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5월 달인데 지금 뭐 2차 산란을 하거나 아니면 회유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회유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제 내추럴한 컬러로 해가지고 인피널 쉐드를 통해서 낚시를 할 거고, 그리고 뭐 알짜리가 가는 길에 좀 보인다 하면은 이제 화이트 컬러로 해가지고 자리 낚시하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Well, there's a will, there's a way, kind of beautiful. And every night there's a state so magical. And if there's love in this life, there's no obstacle. Can't be defeated. 와, 인피널 씨 시작하자마자 In every day, bones of a miracle. For every dreamer, a dream will unstoppable. With something to believe. 우와 씨. Monday left me broken. Tuesday I was through with hoping. Wednesday my empty arms were open. Thursday waiting for love, waiting for love. Thank the stars it's Friday. 길이는 한 53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나이스. Saturday. Guess I won't be coming to church. 야, 스타트가 좋다잉. 빵 와. 잘 가. We are one of a kind, irreplaceable. How did I get so blind and so cynical? If there's love in this life, we're unstoppable. No, we can't be defeated. Monday left me broken. Tuesday I was through with hoping. Wednesday my empty arms were open. Thursday waiting for love, waiting for love. Thank the stars it's Friday. I'm burning like a fire gone wild on Saturday. Yes, I won't be coming to church on Sunday. I'll be waiting for love, waiting for love to come around. 패스. 뜬다.
먹었죠? 오케이, 나이스. 야, 그렇지. 아, 좀 쉽게 풀리는데요? 아, 진짜 인피널 씨. 와, 얘 긴데. 와, 또 크네요. 와. 와, 이거 길다. 이렇게 장타를 치고 브레이크 라인 위를 긁어와도 베스가 쭉 따라와요. 관심도 있는 애를 봤기 때문에 저속으로 이렇게 천천히 긁어주면 쭉 따라오고 폴링에 탑석 타이트하는 베스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봤으니까, 그리고 끝까지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앞에서 먹여주면 됩니다. 체이스 시키는 거죠, 체이스. 왔다. 보셨죠? 오케이, 나이스. 빠졌어. 와. 와. 야, 드랙을 너무 열어놨네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렇게 뒷선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잡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표층을 버진까지는 아니어도 벌진식으로 살짝 오다가 이 인피널이 굉장히 느린 이제 액션에 강화가 되어 있는 친구잖아요. 천천히 뒷선에서 살랑살랑 뒤뚱뒤뚱 오다가 바이트를 하는 겁니다. 진짜. 와,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 얼굴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이런 활지에서 나오는 친구들은 엄청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인피널 같은 경우는 내려놓고 우리가 프리리그 드래깅 할 때처럼 드래깅 이렇게만 해도 완전 저속에 강화되어 있는 친구라서 액션이 되게 잘 나와요. 살랑살랑 하는 게. 만약에 고속으로 쓰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먹었죠. 와, 오케이, 나이스. 커요. 우와, 씨, 야, 이거지. 우와, 육자다. 죄송합니다. 육자는 아니고. 와, 미쳤다, 인피널 씨. 와, 이거지, 씨. 와, 와, 50 후반이네, 50 후반. 이거지! 개인적인 추론이지만 이 친구가 순놈 같진 않고 암놈인데 산란하고 새물건 채널 앞에서 먹이 활동하고 쉬면서 물골에 있던 친구가 바이트 해준 것 같습니다. 2번이나 때려주네요. 혹시 몰라요, 이 친구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길이가 살벌합니다. 인피널, 야, 씨, 고맙다. 형이 설명하는데 이렇게 나와주니까. 아유, 고마워. 자빠졌습니다. 기가 막히는구만. 조금 빠르게 운영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기준점을 저속에다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고속으로 감아주시면 이 친구가 조금 이렇게 뒤뚱뒤뚱 하는 게 엄청 폭이 커질 수가 있어요. 위글링 액션이 폭이 커지니까 그거를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황동비드나 아니면은 웨이트 훅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이제 리트리브 시켜도 이 친구가 뭐 밸런스가 깨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뚱뚱한 이런 버징 쉐드 같은 경우는 저속에서 강한 액션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속에서의 리트리브 액션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보인다. 고속으로 운영하고 싶을 때 조금 더 빠른 폴링을 강조했을 때 쓰는 건데, 그럴 때는 웨이트 훅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황동비드를 달아서
폴링 액션을 조금 더 강하게 끌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폴링 할 때 이 서브 테일과 뒤에 있는 메인 테일이 움직일 수 있는 최소값은 1.5g부터입니다. 버징 쉐드 같은 경우는 3g부터 끌고 내려갈 수 있는데 이 친구는 1.5g부터 저속에 강화가 되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1.5g부터 폴링 액션을 구현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속 운영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드를 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버징 같은 경우는 웨이트가 없어도 어차피 표층에서 긁는 거니까 이 친구가 돌면서 오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버징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중층부에서는 외적인 부분에서는 빨리 끌다가 혹은 벌징으로 아니면 벌징으로 아니면 중층 리트리브로 끌다가 핀포인트에 접근했을 때는 천천히 리트리브 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방금처럼요. 근데 이번에 이 개발 의도와 너무 확실하게 진짜 바이트를 해준 고마운 배스입니다. 버징으로 빠르게 감아도 상관없고 벌징으로 빠르게 감다가 내가 요구하는, 내가 선호해하는 핀포인트 구간에서는 천천히 쓰라 이 말입니다. 일반 버징 쉐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핀포인트까지는 빠르게 접근을 하겠죠. 그럼 핀포인트에서는 어떻게 해? 천천히 운영을 했을 때는 액션을 구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오긴 따라와도 더 이상의 한 번에 더 바이트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는 캐스팅을 진행하고 핀포인트까지는 뭐 이렇게 버징으로 갔다가 포인트 구간에서는 천천히 운영했을 때 이 친구가 엉덩이를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와준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인피널은 저속에 강화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이렇게요. 저기가 물골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근데 지금 노싱커긴 하잖아요, 여러분들. 인피널이 노싱커긴 한데 폴링 할 때도 어느 정도 탄력에 붙여서 내려가게 되면 이 옆에 있는 수염, 서브테일도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저속에 강화됐을 때 좋은 점, 바텀을 주고 이렇게 드래깅 했을 때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줘요. 진짜 좋습니다. 네. 천천히 느끼세요. 뚝뚝뚝뚝. 그리고 스테이. 지금 예민한 친구들도 있어요. 쇼어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특정 구간을 놓지 않고 회유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 회유하는 친구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핀포인트까지는 접근하고 핀포인트부터는 천천히 슬로우 리트리브로 해서 입 닫은 배스의 입을 열게 하라. 그게 인피널입니다. 자, 비거리 굉장합니다. 21g으로 굉장히 멀리 나가고 표층을 긁어주면서 소리를 사운드를 해갖고 바운드 거리를 넓혀주세요. 그 다음에 폴링을 주는 겁니다. 폴링을 주고 적정 값에 내가 원하는 수심대, 뭐 중층이든 바텀이든 내려간 다음에 천천히 운영해 주면 됩니다. 거기서의 하나의 비수를 꽂겠다는 겁니다. 핀포인트가 아닌 구간에서도 강제로 패드를 움직이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피널은 그런 용도의 리즈를 파악해놓은 친구입니다. 이렇게 그냥 끌어도 됩니다. 이렇게 끌다가 핀포인트 왔어 그럼 슬로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뒤뚱 최고입니다. 정말로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바텀까지 줘도 돼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적정값이 내려가면 패들 액션도 같이 나온다라는 거. 빨리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계심도 굉장히 많이 풀리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오기 때문에 조용하게 접근하는 거죠. 조용하게. 여러분 보이세요? 비거리? 이게 21g 인피널 비거리입니다.
라인 다 풀려가 그냥. 웨이트훅보다 저는 사실 황동비드를 더 추천해요. 저도 사실 웨이트 훅을 많이 썼는데 그 얘기는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끝날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황동비드가 왜 좀 더 효율적으로 좋을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저희 채널을 초보자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지금 인피널이 없어요. 그래서 집을 갔다 와야 할 것 같기도 한데 11시인데 1시간을 갔다 와야 되는데, 보시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로드를 끌잖아요. 이렇게 로드워크를 드래깅 하잖아요. 드래깅 하면 이런 식으로 액션이 나옵니다. 드래깅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액션이 나옵니다. 실제로 바닥에 놓고 긁으면 이런 식으로 액션이 나와요. 자, 바닥에 가라앉히고, 자, 여기서 이렇게 로드워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드워크를 하면 이 친구가 이렇게 옵니다. 우리 드래깅은 굉장히 약하게 긁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인피널이 이 바텀에서도 굉장한 위력을 발휘해 주는 겁니다. 바닥 들어가고 이렇게 드래깅 해도 쉐드 액션이 제대로 나온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황동비드나 웨이트훅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고속으로 감으셔도 됩니다. 고속과 저속 충분히 이용 가능하시니까 중속으로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황동비드 하나 한 8mm에서 10mm 정도 되는 친구를 삽입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고속으로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웨이트훅 3g 정도 운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쉐드는 바텀 주면은 저는 이렇게 리트리브 할 때 바닥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바닥을 느끼면서 리트리브를 주거나 아니면 위로 뛰어갖고 중층 리트리브를 시키거나 합니다. 그럴 때 굉장히 너무 고속이 아닌 저속으로 운영했을 때 이렇게 큰 베스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한국인이 좀 급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속 리트리브 할 때는 최저 5기어비부터 6기어비까지, 그러면은 조금 빨리 감으셔도 저속으로 오겠죠? 네. 이쁘게 잘 온다. 어쩜 5인치 같은 경우는 5제로에서 6제로, 이런 오픈워터에서는 6제로, 커버 스키핑이나 아니면 헤비 커버 버징은 5제로 추천합니다. 이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패들이 물을 찍어 누르는 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버징도 소리가 사운드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서브테일도 버징 역할을 조금 해주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여러분들 폴링이 느려서 진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폴링이 느려서. 이야, 진짜 트위칭 이걸 참냐고요, 베스가. 그 다음에 슬로우. 갑시다. 뭐 세 번째 포인트로 왔는데 앵글러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여기는 나가서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입질 오면 바로 까야 됩니다. 작으니까 이 친구 크기가 작잖아요. 드랙을 좀 많이 쪼아놓고 까주는 게 좋아요. 한 방에 잡아야 돼서. 마찬가지로 A지점에 놓고 베스가 A점에 들어오게 하고 B지점 뒷선에서 먹이든가 아니면 뒷선에서 끌고 올라올 때 순간적인 바이트를 유도해야 됩니다. 지금 저런 친구들이 태반이네요. 지금 바이트 확률은 뒷선 B지점이 굉장히 좋긴 하네요. 이 친구가 연한 쇼어 쪽에 있는 이제 루어나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뒷선으로 내려간 거를 견눈질로 딱 보고 내려가서 바이트하는 것 같습니다. 뒷선 바이트 좋고 리액션 바이트 유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뒷선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놔야 될 것 같아요. 텐션 유지 잘하고 순간적으로 그렇지. 안 먹어도 괜찮아요. 안 먹어도 오면서 몸통을 한번 치기 때문에 이게 일석이조거든요. 안 먹어도 괜찮다. 알짜리도 아니야. 또 이것도. 오늘 알짜리 콘텐츠 나왔는데 알짜리를 하나도 없네요. 이 친구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잡는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방황하고 자리 느낌은 나지만 그럴 때는 뒷선에도 놓고 먹이는 게 좀 낫다. 노신과에 떠내려오게 해야 돼. 이겁니다. B라인. B라인에서 A라인 위치에 하게 하고 B라인에서 먹이는 거예요. B라인에서 뒷선에서. 크진 않아요. 지금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산란을 다 맞췄는지. 자, 그럼 저는 이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잘 네, 배워볼게요. 네. 다음에 또 봬요. 네, 나중에 유튜브 놀러 오십시오. 네, 들어갈게요. 네. 지금 구독자님 만나서 좀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상했던 포인트로 이동은 못하고 좀 괜찮은 구간으로 다시 이동해서 거기서 마무리 시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은 5시 25분이고요. 한 1시간 반 정도 가능하니까 가보시죠. 무거운 잠비도 무거운 마음 그래도 발은 멈추지 않아 지금 삶은 늘 잔잔하다 거칠어지고 답은 늘 가까이서도 멀어 보이고 조급한 마음 접고 호흡을 세워 오늘의 파도 위에 나를 또 세워 천천히 가도 괜찮아 물결은 결국 길이 되니까 놓친 순간도 괜찮아 같은 시간은 날 속이지 않아 내가 물로 향하는 길 먹었다. 와, 드래깅이 먹는 거. 먹배. 여기서 30분 CG 하겠습니다. 손끝에 남은
날 믿어 적은 떨림 하나도 놓치지 않아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어 이 밤의 무게까지 봄을 새가 수없이 비운 밤이 남긴 말들 실패도 결국 내 편이 되는 걸 말없이 버틴 시간이 쌓여 이제는 내 목소리도 더 낮아져 자구도 없는 물가 위로 내 숨만 낮게 길게 번져 어둠이 짙을수록 더 선명해져 네가 가는 이유 내가 손자리 한 번 더 믿어 한 번 더 왔어요? 버텨 조용한 이게 드래깅이지. 역시 나이스.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초저속 리트리브. 야, 이거지. 초저속 리트리브. 그것은 드래깅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야. 야.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림피널 세팅법을 조금 하나 공유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피싱! 이런 와이드게 옵셋 그냥 노싱커 들어가서 여기 미늘 있잖아요. 미늘 부분에서 가운데를 뚫어서 나와줍니다. 그래서 이 바늘이 뚫고 나왔을 때 이 정중앙 쪽으로 이 정중앙에 리깅을 시켜주시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웜에 이 훅이 끝나는 지점 있잖아요. 네, 그 훅 끝나는 지점에다가 훅 끝나는 지점 맞춰서 이렇게 쏙, 그리고 넣을 때 살짝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받쳐서 잘 들어가는지 한번 느껴봐요. 툭. 그러면 제 손을 살짝 찌르거든요. 네, 찔렀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가운데에 잘 꽂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노싱커 리깅하는 법은 제가 스토어에 올려놨고, 이번에 잡은 친구들은 이렇게 그냥 완전 슬로우 리트리브에 강화시켜 놓은 노싱커 세팅법으로 이제 베스 낚시를 하였고, 이거는 이제 와이드게 옵셋을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는 코일 훅을 마찬가지로 노싱커로 해서 가운데 끼고 코일이 일자로 잘 섰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있다가도 삐뚤어지거든요. 잘 들어갔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껴주고 가운데 정렬 시켜준 다음에 똑같이 여기다가 맞춰서 껴주는 겁니다. 쭉 이렇게 쭉 나오죠. 나오면은,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이것도 뭐 스토어에 내용을 남겨놨는데 그냥 정 가운데다가 훅 채널에다가 잘 꼽아주시면 됩니다. 가운데다 꼽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거는 이제 최저속 핀포인트 저속을 강화했을 때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와이드 갭에다가 황동비드, 이런 황동비드를 달아주는 겁니다. 황동비드는 이렇게 유격이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황동비드를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이따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 이런 코일훅에다가 이 황동비드를 넣어서 쓰는 방법도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쭉쭉쭉. 자,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거는 8mm에서 10mm, 8mm, 9mm, 10mm, 이 외경이 8mm, 9mm, 10mm 짜리를 사용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네.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면. 근데 그 노신 거보다 조금 더 빠른 거를 강조할 때 쓰는 거겠죠. 자, 그 다음은 중속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웨이트 훅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일 웨이트 훅입니다. 코일 웨이트 훅. 자, 이 코일 웨이트 훅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그냥 껴주고 좀 깊게 넣어주는 게 좀 중요해요. 깊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운영 방법, 이제 웨이트 같은 경우는 3g 정도는 중속, 조금 중간 속도로 탐색할 때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5g짜리는 진짜 맥심은 저는 5g이라고 봐요. 5g짜리는 조금 더 진짜 빠른 스위밍으로 이제 뭐 중층 쓸 때만 빠른 스위밍으로 탐색할 때, 빠르게 탐색할 때, 그럴 때는 5g. 혹은 베스가 수심이 깊을 때, 그럴 때는 그 수심에 맞춰서 3g 내지 5g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노싱커 같은 경우는 최저속 버징이나 아니면은 저속 중층 혹은 바텀에서 이제 저속으로 운영해 줄 때 사용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빠른 스타일을 원한다 그러면은 황동비드 8에서 9에서 10mm 정도 되는 황동비드 하나를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빠르게 사용할 거면은 이런 웨이트 훅에 3g, 그리고 더 빠른 탐색을 요구한다 그러면 5g,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웨이트 훅을 잘 안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 설명하기 전에 이 바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쉐도운 바늘 선택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쉐도움이 있죠. 쉐도움이 있으면 간혹 훅셋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훅셋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웜의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고 바늘의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이 바늘 문제입니다. 바늘 호수가 문제인데, 바늘이 예리하다고 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바늘은 뭉딱하고 조금 무뎌도 잘 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바늘 사이에 있는 이 홈입니다. 이 홈 간격 너비에 따라서 바늘이 얼마만큼 잘 돌출이 돼서 입걸림을 확실하게 시켜주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 친구가 2제로 3제로를 달아 놓잖아요. 여기다가 잠시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5인치입니다 5인치에다가 이런 바늘을 달아놨어요. 쭉 똑같이 리깅도 굉장히 잘해. 그리고 바늘도 엄청 좋아. 예리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리깅은 생략을 하고 이 홈 보이세요? 자, 이 홈이 확률입니다. 훅셋의 확률이에요. 훅셋의 확률. 만약에 여기서 베스가 탁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훅셋을 확 하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삐져 나오는데 눌렸을 때, 눌릴 때, 이 홈으로 눌렸을 때 훅 돌출이 얼마만큼 되냐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구조대로 보면 홈이 굉장히 좁죠. 훅셋이 굉장히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풀파워로 때려도 걸릴까 말까. 왜냐면 훅이 돌출이 이게 다야. 아무리 잘 돌려도 이게 다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치별로 추천 바늘 호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인치별로 추천 바늘 호수가 정해져 있다. 5제로에서 6제로 바늘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만약에 먹었어, 훅셋 했어, 그러면은 훅 돌출이 요만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만큼 눌리면서. 자, 요게 남아있는 이게 훅셋 확률입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하면 요 칸이 훅셋 확률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쉐돔에 맞는 훅을 선택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온 옵셋 훅이 있고, 보시면 이런 친구들이 쉐드 전용 훅입니다. 쉐드 전용 훅입니다. 쉐드 전용 훅. 자, 이렇게 됐을 때는 홈은 넘사벽입니다. 홈은 넘사벽이고 거의 스위밍 했을 때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 스키핑 하는 데는 좀 불편함이 있겠죠. 중충으로 쓰거나 스위밍 할 때 쓸 때는 이런 홈이 굉장히 좋은 친구, 버징 할 때는 조금 달라붙는 친구들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 돌출력 한번 볼까요? 쭉쭉쭉쭉쭉. 몇 퍼센트 확률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베스를 못 잡을 수가 없습니다. 먹었을 때. 이해가시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 친구의 바늘은 리미트의 샤프 홀드 훅입니다. 샤프 홀드 훅. 리미트 샤프 홀드 훅이고, 쉐드웜에 사용하는 훅입니다. 이렇게. 이 친구랑 이 친구 쉽게 설명하면, 웨이트 훅과 이런 비드를 단 친구들을 사용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마무리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웨이트 훅을 잘 안 사용한다고 했어요. 사용해도 이런 웨이트만 사용합니다. 자, 근데 웨이트 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쪽에 웨이트 납이 달려있는 게 있고, 중간에 달려있는 친구도 있고, 좀 더 뒤쪽에 달려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뭐 상황마다 사용하는 처가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를 굳이나 써야 된다면 조금 더 앞쪽에 달려있는 웨이트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혹시 가운데다가 추가 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훅 돌출했을 때 이 웨이트가 훅 돌출을 방해합니다. 네. 커버링 해버려요. 커버링 하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 이마치 내려가면서 훅 돌출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가운데, 뒤쪽이나 가운데에 훅이 있다면 커버링이 잘 안 돼요. 여기서 돌출하다 멈추는 겁니다. 탁, 여기서 돌출하다 탁 멈추는 거예요. 더 비껴 나가려 해도 물리적 상황으로 이렇게 힘있게 비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훅셋이 잘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노싱커보다는 이 친구가 웨이트가 더 나가겠죠. 그래서 내가 순간 챔질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웨이트가 더 담긴 바늘에 웨이트가 담긴 친구가 내 쪽으로 당겨오는 순간 챔질했을 때 순간적인 에너지 훅셋이 약해집니다. 웨이트가 무겁기 때문에. 하지만 노싱커는 내가 당기는 만큼 강한 챔질로 힘있게 그대로 때려 박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혹여나 내가 웨이트 훅을 사용한다 했을 때는 가운데보다는 앞쪽에 있는 웨이트 훅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그리고 가운데에 들어갔을 때는 폴링 할 때는 살짝 가운데 웨이트가 있으면 살짝 이렇게 폴링을 해주고, 앞쪽에 웨이트가 달린 친구는 내려가면서 바라라라라라라락 하면서 내려갈 수 있으니, 그것도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웨이트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사용법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선호하는 건 웨이트보다 이 황동비드인데, 자, 다시 한번 하죠. 웨이트 같은 경우는 스냅을 달면은 바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야, 바로 교체해서 쓸 수 있어. 하지만 스냅도 가는 것도 일이야. 스냅을 쓰긴 하겠지만 진짜 완전 커버에다가 넣거나 뚫어내리는 거 아니면 웨이트는 잘 안 쓰는 편이고, 이 친구는 일단은 1차적으로 그냥 얘만 빼서 이것만 빼면은 황동만 빼서 바로 다시 노싱커 세팅이 가능하다, 빠르다 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강조드렸던 훅셋 범위 능력에 대해서 이 친구가 탁월하긴 하다. 이 친구가 폴링할 때도 웨이트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황동비드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무조건 훅셋입니다. 밸런스도 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설령 황동비드가 뒤로 갔다 한들
훅셋을 했을 때 밀리면서 황동비드도 같이 밀려준다라는 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특정한 건 아니면 이런 황동비드를 추천을 조금 많이 드리는 편이다. 즉각 대응과 그리고 빠른 대응, 그리고 강력한 챔질, 완벽한 훅셋에서 이 코일을 조금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와이드갭만 이제 선호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면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참에 코일훅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갭이 넓고 큰 친구들을 조금 찾으셔가지고 사용 한번 해보세요. 왓다시입니다, 왓다시. 자, 이렇게 쉐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 인피널 쉐드가 영상이 올라올 때쯤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물론 많이 준비했어요. 많이 준비를 해놓는데 이게 인피널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금방금방 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카페에다가 인피널 입고 소식을 먼저 전달을 한 뒤 몇 분 있다가 바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알림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거의 지금 벌써 4차 판매, 5차 판매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나간 인피널이 한 3,000팩 넘게 나갔을 거예요. 3,000팩 넘게 나갔는데 길어봐야 이틀, 빠르면 30분, 평균 2시간 내로 이 전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알림 설정 좀 잘 해서 여러분들 인피널 꼭 다시 구하셔가지고 저랑 재밌는 낚시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인피널이 이제 좀 물량이 좀 많이 풀릴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금형 내고 하는 게 조금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금이 그렇게 많이 넉넉치는 않아서 최대한 돈이 되는 대로 이제 찍어내고는 있는데 아마 이번 입고 다음이 좀 확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좀 참고하셔가지고 진짜 재미난 낚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존 것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루어를 조금 더 사용해 보셔서 뭐 한 번쯤 사용해 보신다면 내 스타일 아니야 하면 안 쓰셔도 되니까 새로운 것으로 조금 받아들이셔서 낚시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한층 더 발전해 나가는 앵글러가 되지 않나 싶어요. 자, 4인치 같은 경우도 궁금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조만간 나옵니다. 네, 많은 기대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남은 루어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루어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인피널 쉐드에서 조금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옆에 지금 영상의 전 영상에 인피널 브리핑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피싱!